WNYZ-LD New York, WXBK HD3 Newark, W268BY, W252CS. FM Stereo Radio Korea 뉴욕.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 정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 생활 정보 박미정입니다.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민법, 한인 경제, 법률, 건강, 교육, 문화, 자동차, 또 여행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전문가들과 연결해 알아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생활정보 솔루션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경제, 재정에 관한 모든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 조정, 모기지 조정 등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시기 김형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고요. 뉴욕 전화번호 718-939-0700, 뉴저지 오피스 전화번호 201-585-07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궁금하신 사항 카톡 아이디 라디오 코리아 뉴욕 RKNY로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널 FM877, FM94.7 HD3, FM101.5 깨끗한 라디오 방송 라디오 코리아 뉴욕과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생활정보 스튜디오에 김형석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이 뉴욕시 설문조사 기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뉴요커의 절반 정도가 경제적인 문제로 뉴욕시를 떠나려고 고민 중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뉴욕의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지난 주말에는 이렇게 다녀봐도요. 많은 그 우리 한인 동포분들께서 하시는 업소들이 굉장히 한산해 보이더라고요. 뭐 식당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가요? 변호사님이 이제 일선에서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 뵈면 뭐 물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렌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입은 그에 반해서 이제 많이 는 게 아니라 줄었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그 신분 없는 분들은 이제 추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종업원들이 일하러 오지도 않고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또 이제 한국도 경기가 안 좋아서 또 이제 이쪽 뉴욕 쪽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많이 줄었고요.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굉장히 이 추위만큼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렇게 어렵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나아질지 불투명하잖아요, 사실. 예. 네.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 아무래도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변호사님께 어떤 그 채무 조정이라든지 파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그런 빈도도 늘어나고 있나요? 네, 더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뭐 EIDL이든 그 SBL 론이라든지 정부 보조를 받았거나 은행 론을 얻으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현재는 내고 있지만 앞으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리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개월 후면 또는 현재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죠.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입이 늘어나거나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주로 제가 상담을 드리는데요. 이제 해결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모기지 조정이라는 것도 해서 집에 모기지를 좀 조금 부담을 던다든지 또는 채무 조정도 있고 뭐 그 론 페이먼트를 나눠내는 걸 연장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옵션, 그런 초이스도 있지만 또 다른 최악의 경우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회사의 빚으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제가 상담을 드리고 있죠. 네, 회사의 빚으로 개인의 어떤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회사의 빚이 있지만 네. 그 회사의 빚이 개인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회사의 빚은 정리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많이 문의를 하세요. 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나요? 일단은 그 뭐 개인 빚도 있고 회사 빚도 있는데 비즈니스 리스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빚이 개인한테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만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재산과 또 개인 재산을 또 분류해서 검토를 하고 이 빚이 개인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또는 파산하면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이제 플랜을 같이 짜고 하죠. 네.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회사와 개인이 이제 나누게 되면은 어쨌든 그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가 퍼센테이지는 올라갈 수가 있게 될까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계속해서 뭐 자금을 투자하거나 계속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제 결정을 할 시기가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하면 재산을 많이 세이브하거나 지킬 수 있거나 또는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우리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많은 한인 동포 여러분께서 어떤 수입이 늘어나거나 매출이 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경영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이제 변호사님께 이 자문을 구하고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의논을 이제 하실 텐데 네네. 가장 어떤 그 많이 의뢰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빚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많이 여쭤보시고요. 네, 물어보시고요. 특히 이제 SB 론이나 EIDL이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울 수 있는 방법, 지우는 방법, 지워지기 때문에 파산을 통하면요. 그다음에 또는 파산하면서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네. 부분을 먼저 해볼 수 있을까요? 파산을 한다고 해서 꼭 비즈니스를 계속 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무조건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종류에 따라서 파산을 하더라도 비즈니스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제 비즈니스가 어렵거나 또는 비즈니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힘드신 경우에 어떤 파산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많은 분들은 회사를 문 닫거나 할 때 회사도 파산을 꼭 해야 되는 줄로만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러나 사실은 이제 회사는 폐업이라는 청산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법에 의해서 파산법이 아니고 주법에 의해서 문을 닫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산을 통해서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문을 닫을 때 굳이 파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냥 주법에 의해서 청산하는 과정, 그 과정만 겪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청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폐업하는 과정은 이제 주법에 따라서 맞습니다. 하게 되는 건가요? 네네. 예. 이렇게 회사인 경우에는 뭐 파산을 할지 아니면은 청산 또는 폐업을 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특별히 기준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이제 물건값을 못 냈다든지 또는 은행론이나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나 렌트 등 이런 것들이 남는데 그게 과연 회사한테는 책임이 있지만 그 오너한테도 책임이 올지를 이제 판단을 미리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를 문 닫았을 때 개인한테 오는 빚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빚은 결국 개인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개인 파산을 해야 되는지
개인 재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를 미리 해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면서 파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파산을 하게 될 것인가 네. 이게 먼저 문제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파산에 어떤 파산을 할 것인가 하고 본다면 파산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파산의 종류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무조건 다 문 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파산을 피하는 방법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사실 경기가 어렵고 그 운영이 어려우면은 빚을 갚아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제일 좀 늦게 갚아도 되는 빚을 먼저 갚고 있고 제일 네. 꼭 갚아야 되는 돈은 안 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네.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렌트죠. 렌트를 안 내고 있으면서 제일 쫓아오지 않는 어떤 빚을 내고 있다는 것은 좀 현명한 방법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산의 종류는 7장, 11장, 13장이 있죠. 주로 대표적으로 물론 뭐 12, 15 많습니다. 있는데 7장, 13장, 11장이 있죠. 근데 13장은 이제 11장이랑 비슷한데 13장은 개인만 하는 거고요. 11장은 개인이나 회사가 할 수 있는데 13장이나 11장이나 모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5년 동안 나눠내는 과정을 겪는 거고요. 대신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거나 또는 견제 가지지 못하는 재산, 그러니까 파산했을 때 못 지키는 재산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지킬 수 있지만 그걸 계속 지키면서 돈을 내는 과정이 13장이나 11장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은 개인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 청산, 재산을 정리해서 다 나눠주고 빚을 다 탕감받는 것이 7장이고요. 그러나 회사 7장은 회사 챕터 7은 빚을 지워준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챕터 7 해서 청산을 문 닫기 위해서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자산을 나눠주고 현금화해서 나눠주고 나서 빚을 다 못 갚으면 파산이 끝나도 빚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파산이 아니에요. 회사 파산은. 예, 챕터 7인 경우에 회사 파산인 경우에는 빚을 지워준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 개인은 반대로 지워준다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못 지키는 재산을 내놓고 대신 빚을 탕감받는 것인데 못 지키는 재산이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40만 불의 에코리, 그러니까 40만 불의 자산 가치도 인정을 해주고 자동차에 뭐 5,500불, 뭐 가재 도구 14,000불 이게 다 명목이 있습니다. 금액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파산하신 분들이 못 지키는 재산이 없어요. 다 그 재산 범위 안에 지킬 수 있는 재산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빚만 지워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변호사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 우리가 우선순위로 갚아야 하는 빚이 있다. 네네. 그런데 나중에 갚아도 될 건 먼저 갚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네네. 그러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텐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우선순위로 갚아야 하는 빚에 대한 부분이 이 파산의 종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관계가 있나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파산할 때는 모든 빚을 다 기록을 해서 예. 파산 법원에서는 네. 만약에 재산이 있는 분이 파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일부 회수해서 빚의 규모대로 나눠주거든요. 네. 비율로 빚이 큰 채권자들한테 더 많이 나눠주고 뭐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 챕터 7 완전 파산을 했을 때 빚을 나눠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키기 때문에 네. 뺏어가는 게 별로 거의 없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챕터 7인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에 많이 선택하게 되는 파산의 종류가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개인 파산과 또 회사 파산이 있는 경우에 또 회사 파산이 개인이 이제 감당해야 할 몫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어떤 파산의 종류가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네, 역시 그 회사 책임이 개인도 있다면 어차피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크레딧 카드나 다른 그 채무들을 포함해서 회사의 채무도 같이 넣어서 파산하면 됩니다. 그 챕터 7에 한 번에 개인 빚과 회사 빚을 넣어서 개인이 파산하면 파산이 끝난 다음에 다 없어지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파산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그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트리 한남 체인 금주의 핫세일 무 한 박스 23불 99전, 이노키 버섯 200g 2개 2불 99전, 캘리포니아 한라봉 싱글 박스 34불 99전, 한국산 논산 딸기 한 팩에 13불 99전, 구수한 향이 가득한 밥맛 좋은 쌀 농협 수양미. 이제는 가족 간병인도 정부에서 허락한 정식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단 하루 익스트림 홈케어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으며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쓸 수 있는 PCA 뉴욕 주정부 간병인 자격증은 100세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담당자 헬렌을 찾아주세요. 929-600-4766 929-600-4766 익스트림 홈케어.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단연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j125.com. 퀸즈 와이스턴 160가 20 에비뉴에 위치한 에이스 골프. 잭시오, 홈마, 온오프 등 골프용품 및 장비를 아마존 온라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에이스 골프. 에이스 골프에 오셔서 유명 브랜드 골프용품 및 장비를 준비하세요. 에이스 골프 전화번호 718-321-1200번 718-321-1200 에이스 골프.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실버타운, 인기 있는 선생님이 컴퓨터와 최신 스마트폰 수업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으로 오세요. 야엘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자라는 장미잎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만든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은 발효 화장품으로 피부 탄력과 진정, 보습 효과는 물론 피부 염증까지 개선해주는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 전 제품 프로모션 중입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문의하세요. 야엘 화장품.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공동 제공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87.7 또 FM 94.7 HD3, FM 101.5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 경제 또 재정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고요. 뉴욕 오피스는 61-43 186가 프레시메도에 위치하고 전화번호 718-939-0700번입니다. 또 김영석 변호사 뉴저지 오피스 460 버겐 블루버드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해 있고요. 체이스 빌딩 건물에 있습니다. 또 전화번호 201-585-07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시간 궁금하신 사항 카톡 아이디 라디오 코리아 뉴욕 RKNY로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실 수 있고요. 모든 질문은 또 비밀 보장 무기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파산법에 관한 또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에 관한 모든 궁금하신 사항 카톡 아이디 라디오 코리아 뉴욕 RKNY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우리 많은 분들이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더라도 한번
방송을 들으시면서 파산법 전문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또 여쭤봐도 되나? 네네.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한 그 어려움이라 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겪어져가지고 이제 괴롭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네. 이렇게 선뜻 전화해서 물어보시지 않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선뜻 물어보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혼자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비즈니스는 오랫동안 경험하셨기 때문에 전문가시지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제 뭐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또는 주변에 이렇게 수소문한 다음에 결정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 그 해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네.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일을 어렵게 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는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죠. 네. 일단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즈니스는 운영을 하셔야 네네. 되고 이러니까 정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좀 네. 숨이 턱 막힐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다시피 파산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네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용기 내셔서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또 전화하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그런 발걸음이 그런 시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항상 파산을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파산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좋은지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한번 뭐 알고 판단하시면 되니까 정확한 정보를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업소를 경영을 하실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매출이나 이 사업 실적이 나지 않아서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클 수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거의 뭐 몇 개월 이상 이렇게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업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께서 이제 변호사님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떤 점을 좀 개선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또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도 비즈니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아니지만 일단 그런 경우에는 랜로드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미 하신 분도 있고 마디피케이션에서 좀 조정하신 분도 있겠지만 좀 시간을 달라고 또는 좀 조정을 해달라고 렌트를 낮추거나 뭐 그런 것들 좀 요청을 해야 돼요. 랜로드도 좀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서로 다 힘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비어 있는 것보다 현재 테넌트를 계속 킵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겠네요. 네, 예. 네, 비었다고 해서 뭐 다 바로바로 테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협상도 하고 조정도 하고 해서 일단은 좀 유지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돈을 못 내게 되면 또는 연체가 되거나 하면 랜롤드 테넌트 콜트에서 쫓겨나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그나마 뉴욕은 좀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만은 뉴저지는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쫓겨나면 비즈니스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퇴거 명령이 나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 은행 돈이나 이런 거는 뭐 만약에 여력이 없으면 렌트를 더 우선시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돈을 못 내거나 연체되면 은행은 강제로 뭘 들어와서 문을 잠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장을 전달하고 답변서 낼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답변서 내면 그때서부터 소송이 시작이 돼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야만 가게를 들어와서 뭘 가져갈 수 있거나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렌트 문제를 잘 유지를 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소송장이 만약에 오면 은행이나 뭐 어디서 오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 안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너무 비일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소송장을 그냥 두고 그냥 시간을 지내는 분도 있는데 반드시 기간 안에 뉴욕 같으면은 직접 전달받은 경우는 20일, 간접적으로 받은 경우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되고요. 뉴저지는 일괄적으로 35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답변서가
내가 힘들어서 못 낸다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내겠다. 네. 이건 답변서가 아니고 저쪽에서 주장한 상대방에서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소송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답변서를 내더라도 판결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서 시간을 버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답변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야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 인정하는데 내가 힘들다는 설명을 해봤자 법원은 그걸 그냥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나는 모른다라든지 아니다라든지 나는 무슨 클레임이 반대로 내가 클레임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써서 일단은 내야 됩니다. 거짓말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소송은 항상 시작할 때 모든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답변서를 내놓고 진행하면서 밝혀지면 그걸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찬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쓰는 거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앤서를 내고 이제 판결이 나기 전까지 다른 방법을 이제 찾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판결이 나더라도 파산은 판결 난 것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답변서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파산이 판결 난 것도 지울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소송장을 이제 뭐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소송장을 받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기일 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서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답변서를 어떻게 쓰느냐 장황하게 길게 쓰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라든지 대답하지 않거나 deni라고 하는데요. 부정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시간을 번다든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서를 그 시일 내에는 내야 하는데 그렇죠. 그 내용을 잘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하겠어요. 네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조금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기가 쉬울 텐데요. 그렇게 상황을 설명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소송을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많은 그 디펜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미리 써놓는 거고요. 소장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받았어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쓰는 거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디펜스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몇 개가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써야 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답변서 쓸 때 그 디펜스를 안 하면 실제로 전달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걸로 케이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넣을 건 넣고 해야 되니까 좀 공부하셔서 내시는 분도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공부를 해도 그렇게 세세하게 못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게 실수하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괜히 위험을 감수하고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소송장을 받게 되면 뉴욕과 뉴저지가 날짜가 아까 다릅니다. 하셨어요. 뉴욕은 직접 받으면 20일, 간접적으로 받으면 30일. 직접 받는다는 이제 직접 와서 전달하는 경우요. 본인한테. 간접은 이제 가족한테 주고 가거나 문에 붙여놓고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30일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어기지 말고 답변서를 꼭 보내야 되는 미리 거죠? 법원에 편지가 도착해야 되고요. 답변서가 아니면 직접 가서 내주셔도 되고 내시면서 카피는 항상 사본은 상대방 변호사한테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우편이나 직접 가서 전달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도 나에게 그러니까 그 본인에게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상대방 변호사에게도 전달해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법적인 또 근거를 남기는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 우리의 경제 재정에 관한 모든 문제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시기 김영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김영석 변호사 사무실 718-939-07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에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 중학생, 고등학생 6학년에서 12학년을 위한 특별한 무료 창작 미술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인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키우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또래 친구들과 함께 영감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기간은 총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완성한 멋진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무료 창작 미술 프로그램 신청은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전화번호 718-939-6137로 문의 바랍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고객님들의 사랑으로 관절 건강에 좋은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절 건강, 혹시 잊고 지내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관절 건강을 챙기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를 드셔보세요. 저희 2만 개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 저도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 특종 받습니다. 지금 즉시 상담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93가 금산 K인삼 전화번호 347-368-6676 347-368-6676.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우리 경제 재정 문제에 관한 모든 사항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그 법원으로부터 소송장이 오면 빨리 20일 이내에 또 간접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뉴욕은 그렇고요. 예, 네, 뉴저지는 35일이고요. 예, 뉴저지의 경우는 35일 이내. 예. 이거 굉장히 그 긴 시간이 아닐 것 같거든요. 한 달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이게 법원에서 온 소송장인지 뭔지를 알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 메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한두 주일을 봉투도 열지 않고 지나가는 메일이 많은 편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요즘은 만약에 이제 저 채무가 많거나 또는 뭐 연체되고 있으면 뭐 부채 조정 업체든 또는 상대방 크레딧 카드 회사의 변호사든 뭐 독수리 문장이든 법원 문장이든 그렇게 광고도 많이 옵니다. 네. 부채 조정하라고 변호사로부터 광고도 오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진짜 소송장과 광고를 구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진짜 법원에서 온 건 줄 알고 또 법원에서 온 것을 광고인 줄 알고 흘려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소송이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판결이 날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크레딧 카드 쓴 것들은 이기기가 쉽진 않아요. 손님들이 안 쓴 게 아니면은, 그죠? 본인이 쓴 거면은 어떻게 이길 수가 없겠죠? 지면 이제 판결이 나고, 판결은 최소 20년 동안 유효합니다. 뉴저지, 뉴욕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판결 나면 뭐 가끔 이제 7년간 버티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낭설이고요. 판결이 일단 나면 집에 걸리고요. 그다음에 차도 끌어갈 수가 있고 은행에 있는 돈도 가져갈 수가 있고 월급도 차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불편하죠. 그래서 캐시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월급을 못 받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20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이 많은데 파산하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파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파산을 하면 무조건 없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파산하면 무조건 성공하느냐. 거의 그렇습니다. 네. 네, 파산의 자격이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얻어서 빚이 생긴 경우에 어려우면 없애줍니다. 네. 뭔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입이 높아도 어느 정도 돼도 수입이 있어도 빚만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뉴저지 같은 경우에 4인 가정에 연 소득이 15만 8천 불 이하인 분들은 쉽게 지워줍니다. 예. 네, 그러니까 15만 8천 불 수입이 있어도 빚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빚만 지워주고 수입은 계속 지키고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예, 앞으로도 계속 뭐 파산이 끝나면 그 다음에 20만 불이 되든 30만 불이 되든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아까 재판 소송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파산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법원에 가거나 판사를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인터뷰를 한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인터뷰 한번 하고 끝나는데 그 화상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트러스티라는 사람이고 케이스를 할당받아서 검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토할 때 뭘 무섭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입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기재된 재산이 이게 다인지 또 빚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잘 안 물어보고 사실은 뭐 비즈니스한 경우에는 비즈니스 어떤 재산이 있는지 이런 거는 뭐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인터뷰도 변호사랑 같이 연습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화상으로 인터뷰 한번 하면 그게 이제 파산 신청 후 한 달 뒤에 하고요. 그 인터뷰가 잘 끝나면 2달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그때는 판사가 서명만 해서 판결문이 와요. 판결이 아니죠. 그냥 오더입니다. 기재된 빚이 없어졌다는. 그러니까 재판 과정도 없고 그냥 인터뷰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3개월만 있으면 끝나고요. 한 번 인터뷰만 가면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파산을 할지 안 할지 볼 때 이제 빚의 양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인지를 보는데 대부분은 다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자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실패 사례가 없느냐 여쭤보시는 분들 많아요. 네. 네,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 지워지는 빚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소득세 안 지워지고요. 3년 안 된 거, 3년 전에 발생한 소득세는 지워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일스 텍스나 임플로이먼트 텍스는 아예 안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스튜던트 론이 아직 안 지워지고요. 일부 지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연방이 아니라 개인한테 받은, 그러니까 개인 회사에서 받은 스튜던트 론은 일부 지울 수가 있고요. 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일을 못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워주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스튜던트 론은 안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에 의한 상해 사고는 안 지워지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지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패하는 경우 이제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차가 여러 대인데 한 대만 있다고 했다든지, 또 집이 여러 채인데 한 채만 있다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 거짓말을 한 경우 안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뭐 6개월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보자고 요구했는데 굳이 안 보여주면, 예, 그러면 실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은행에 론을 빌릴 때 은행에 뭐 거짓 텍스 리턴을 냈다든지 뭘 조작해서 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만 8천 불의 연봉이 있어도 예. 크레딧 카드 5만 불, 3만 불, 1만 불도 다 지워줍니다. 대신 차도 지키고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뱅크 어카운트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비즈니스에 따라 다릅니다만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이 단순히 뭔가 불리한 점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크레딧이 떨어질 것이다. 이미 빚이 많아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많고요. 예. 오히려 파산을 해야 금방 회복합니다. 금방이 가장 최고 기록은 파산하자마자 크레딧 카드가 나와서 쓰고 조금씩 써서 1년 뒤에 뭐 벌써 800점 넘어간 도 봤고요. 뭐 2년 뒤에 750점 넘어간 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해서 내가 무슨 불리한 것이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냥 막연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고요. 네. 실제로는 파산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마치 몸이 어디가 아픈데 남이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 파산했다고 해서. 다만 이거를 수술하는 것이 안 좋다고 느껴지는 거죠. 몸은 아픈데 수술만 안 하는 거예요. 수술이 해결 방법인데 예. 수술 자체는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수술만 안 하는 거죠. 근데 수술하면 병이 낫는 건데 그것만 안 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파산하면 파산 자체는 긍정적인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파산을 이제 뭐 어감 때문인지 느낌 때문인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파산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인 거고요. 파산 안 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더러. 그분이 파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산하기 전에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보험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 연방법에 나와 있는 거라서 파산이 불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방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파산이 연방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산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못 주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산은 뭐 신분이나 뭐 소셜 넘버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이 소셜 넘버가 없어도 할 수 있고 신분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영주권, 시민권 할 때 파산한 기록을 가지고 이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뭐 네. 물어보지도 않고. 예. 네.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실 때 이 우리가 아픈데 네네. 수술만 하면 낫는데 네. 그 수술이 싫어서 낫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죠. 파산을 꼭 해야만 하는 경우에 파산을 못하고 있는 경우는 그런 것과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이렇게 이렇게 뭐 좋다면 좋을 수 있는 완전히 필요한 거죠. 예. 네, 해결 방안인데 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파산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혜택을 주는 연방법에서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사회에 순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네. 연구 결과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파산이 없다면 아무도 새롭게 투자해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새로운 스몰 비즈니스나 뭐 벤처 그룹을 창업을 안 할 거예요. 예. 했다 실패율이 높잖아요. 보통 5년 뒤에 신생 스몰 비즈니스가 50%가 문을 닫기 때문에 네.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순기능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어떤 상업 구조가 돌아간다든지 산업 구조가 돌아가는데 순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파산을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제도로서 예. 법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그 경영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4인 가족인 경우에 15만 불 정도의 그 수입이 네.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할 수가 있다 해주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예. 독특하게 다가와서 수입이 좀 높으면 예. 챕터 13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H마트 2월 셋째 주 하이라이트 블루베리 2팩당 4불 99, 샤론 단감 박스 14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메들리 방울토마토 파운드당 3불 99, 생속꼬리 파운드당 13불 99, 생뼈 있는 아롱사태 파운드당 6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처방약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약국을 소개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각종 보험 사용이 가능하며 출입문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 너무 편한 우리 약국. 노던 220가 던킨 맞은편 우리 약국은 주 7일 오픈합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편한 약국 우리 약국 718-229-2001 718-229-2001 우리 약국. 너희 집 거실 페인트 새로 한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스타일리시한데? 진짜? 고마워. 너 어디서 샀어? 벤자민 무어 칼라워 페인트는 특별한 거 알지? 칼라울 페인트는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파크, 퀸젤 플러싱, 리틀렉, 프레시메도우, 우드헤이븐, 뉴저지 포트리 7군데 편리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463-6900. 한국 프리미엄 안과의 새로운 기준 MS 안과를 소개합니다. 한국 내 10개 지점을 보유한 MS 안과는 대형 종합병원과 협진하며 세계가 인정한 SCI급 논문을 다수 등재하였습니다. 환자에게는 합리적 비용으로
그러나 결코 타협하지 않는 최신 의료술과 수술 장비. 망막, 녹내장,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 안구 건조증까지 한 곳에서. 이번 한국 방문길에 눈 건강을 위해 MS안과 반포본원을 들러보세요. 예약 상담은 뉴욕 동포의 한국의료 동반자 굿 메디코리아 470-519-3637 470-519-3637.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널싱홈,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소셜연금, 아파트 갱신 이런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으로 오세요. 야엘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자라는 장미잎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만든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은 발효 화장품으로 피부 탄력과 진정, 보습 효과는 물론 피부 염증까지 개선해주는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 전 제품 프로모션 중입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문의하세요. 야엘 화장품.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공동 제공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들 때 채무 조정이나 파산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할 텐데요. 네. 그러면서 이 파산에 대한 파산의 순기능, 사회적으로 왜 파산을 하는 경우에 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그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파산에 대한 그 새로운 시각을 네.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돈을 빌리고 못 낸 거에 대해서 이제 가책을 느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내가 빌린 돈을 못 갚아서 피해를 주고 실제로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크레딧 카드를 발행합니다. 거의 30%면 엄청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자 소득을 굉장히 많이 얻어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그 손님 중에 커스터머 중에 일부는 돈을 안 갚고 그 중에 또 일부는 파산하는 걸 다 알고 있죠. 연방법으로 된 지 오래됐으니까요. 네. 그래도 계속 비즈니스 하는 이유는 그 손해 본 거를 익스펜스로 처리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잘 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회사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골인데 어떻게 보면 뭐 골이라고 할 수 있죠. 30%니까 그거를 이자를 내고 있는 분들이 사실 어려울 때 그걸 따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스테이먼트에 가끔 보면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면 7년, 뭐 8년, 10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크레딧 카드 회사에 뭐 미안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그 연방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법은 또는 이 사회는 어려운 사람이 파산을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 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빚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산 못하고 일하는 분들은 아무리 소득을 많이 발생시켜도 일정 금액 이상을 내야 빚을 갚잖아요. 갚아도 안 갚아지는 빚을 갚느라고 힘들기 때문에 수입을 더 내고 저축하거나 소비를 못합니다. 그러나 빚이 없어지면 이제 모든 수입이 다 자기 거가 되고 빚을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고 저축도 하고 그걸 소비도 하고 자녀养育에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더 순기능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산법이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제 제가 어떤 보고서에 연구 보고서를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계속 고치지 않고 가면은 어차피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새로운 시작, 리셋을 하게 된다면 좀 더 그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효율도 올라갈 수 있을 네네. 것 같고요. 네. 네. 그 잘못된 길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제대로 그렇습니다. 네, 궤도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그
파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변호사님 많은 분들을 또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다가 힘들어져서 뭐 파산을 도와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또 그 중에서 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인 경우에는 굉장히 망설이다 하셨는데 파산을 하길 잘했다. 그러고 나서 더 개선이 되고 사업에도 또 많은 활력이 생겼다. 이런 그런 어떤 예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 손님들이 대부분 다 망설이셨던 분들이 대부분 많고요. 처음엔 다 망설이고요. 이제 좀 알아보다가 나중에 파산을 하시곤 다 만족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아예 없앴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약간의 그 뭔가 좀 부담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파산할 때 고의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경험 부족이나 또는 경기가 나쁘다거나 상황이 변하면서 빚을 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실직이라든지 이혼, 질병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그런 것을 겪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제가 많이 직접 많이 봐서 알고 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몸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부채 조정도 가능한데요. 부채 조정은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게 정말 본인한테 맞는지는 이제 파산 변호사나 이렇게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올바르게 안내해 드릴 수가 있고요. 단순히 부채 조정 업체한테만 물어보면 파산을 하지 말라 그러고 파산만 하는 사람은 또 부채 조정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이제 저는 다 양쪽을 하기 때문에 가장 손님한테 적합한 거 제일 도움되는 걸 제가 항상 추천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대부분은 정말 만족해 하시죠. 뭐 거의 모든 분들이 파산을 통해서 정말 그 이제 인터뷰 끝나고 나서 이제 아직 2달 기다렸다가 자동으로 끝나지만 인터뷰가 잘 끝나고 트러스티가 이제 저 더 이상 리뷰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긴장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연습도 다 하지만 말씀 잘 하시고 나면 다들 이제 기뻐하시고 뭐 저한테도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끝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네, 진짜로. 네. 그러면 이 해피엔딩 하는 파산 신청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까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일단 신청일로부터는 3개월이고요. 뭐 신청할 때는 뭐 서류만 내시면 뭐 텍스 리턴, 뱅크 스테이먼트, 그다음에 페이스톱 이런 거 주시면 제가 이제 정리해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약 3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을 받거나 판사를 만나는 일도 없고 화상으로 미팅 한번 트러스티는 일반적으로 파산 변호사입니다. 평상시에는 법원에 등록을 해서 케이스를 리뷰하는 사람이죠. 그 질문에 답하고 뭐 통용도 불러주고요. 그것만 한 10분, 15분, 10분도 안 되죠. 대답하면 이제 2달 기다렸다가 법원에서 빚이 없어졌다는 통지서가 오면 이제 파산 신청일로부터 그 누구도 돈을 달라는 요청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하고. 그리고 파산이 완전히 잘 끝나면 이제 평생 돈을 달라고 못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파산 신청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다 하면 5월 정도에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5월이나 그렇죠. 6월 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좀 뭔가 활기찬 가뿐한 여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변호사님 함께하셔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우리 경제 재정 문제에 관한 모든 사항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형석 변호사 사무실 진동